김호중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복판으로 끌려왔다. 누군가는 숫자를 펼쳐들고 말했다. 이 정도면 천재다. 음반, 무대, 객석, 환호, 기록. 숫자는 늘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숫자는 사람을 더 뜨겁게 만든다. 반대로 누군가는 단 한 줄을 꺼내 들었다. 이 한 줄이면 끝이다. 악당이다. 논란이다. 끝. 마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요약을 한 것처럼 결론은 단숨에 굳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달이 터졌다. 천재와 악당이라는 서로 반대편의 단어가 동시에 붙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프레임이 된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한 인간이 숫자와 한 줄 사이에서 산산이 갈라지는 장면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달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르게 결론을 원한다. 긴 설명은 지루하고 맥락은 번거롭고 기다림은 손해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줄인다. 영웅인가? 악당인가? 성공인가? 추락인가? 흑인가? 백인가? 그런데 김호중이라는 이름은 그 단순한 질문을 거부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무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는 기억이 남아있다. 첫 소절이 울리면 공기가 바뀌고 호흡은 흔들리지 않으며 딕션은 딱딱 맞아떨어지고 어떤 순간에는 마이크가 오히려 그의 성량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들이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대중은 확신한다. 저건 재능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결과다. 반복된 훈련이 만든 칼날 같은 소리다. 그러니 숫자로만 보면 천재라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노래보다 기록을 먼저 들여다본다. 감정보다 성적표를 먼저 펼친다. 그리고 그 성적표는 어느 순간부터 칭찬의 근거가 아니라 재단의 칼이 된다. 칼날은 늘 양면이다. 기록이 높아질수록 기대치는 비정상적으로 부풀고 작은 균열도 붕괴로 보이기 시작한다. 한 번의 실수는 한 번의 실수로 남지 않는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문장에 붙들려 과거 전체가 재편집된다. 여기서 한 줄의 요약이 등장한다. 요약은 편하다. 한 줄은 강하다. 한 줄은 공유하기 쉽다. 한 줄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한 줄은 대부분 무섭도록 단정적이다. 악당. 이 한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앞뒤의 문장들은 사라진다. 과정은 증발하고 맥락은 잘려나간다. 남는 건 표정 하나, 장면 하나, 헤드라인 하나다. 그렇게 김호중은 한 문장에 들어가고 그 문장이 폭발하면서 사달이 시작된다. 사달이 커지는 방식은 늘 비슷하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뉴스의 언어다. 음악면의 단어가 사회면의 단어로 옮겨붙는 순간 사람들은 무대를 떠올리기보다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무대에서 무엇을 했는지보다 밖에서 무엇이 있었는지에 시선이 붙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복합성이다. 사람은 원래 복합적이다. 동시에 강하고 동시에 약하다. 동시에 후회하고 동시에 고집한다. 동시에 침묵하고 동시에 흔들린다. 그런데 여론은 복합성을 싫어한다. 복합성은 판단을 늦추고 판단이 늦어지면 분노도 늦어진다. 분노가 늦어지면 클릭이 줄어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단순한 결론을 택한다. 천재냐, 악당이냐. 양쪽 모두 극단적이라 마음이 편해진다. 애매함이 사라지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단순함은 계속 깨진다. 무대 밖에서 마주친 증언은 늘 완벽한 미담도 아니고 완벽한 변호도 아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다가와 사과하는 사람이었다는 말, 자신의 몫보다 주변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말,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끝까지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이었다는 말 같은 것들. 이런 평가는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반복되면 질문이 된다. 연출인가? 습관인가? 이미지인가? 체질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한 줄 요약은 다시 흔들린다. 악당이라는 단정이 흔들리고 천재라는 찬사도 함께 흔들린다. 왜냐하면 두 단어 모두 사람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천재라는 말은 인간의 결함을 지워버리고 악당이라는 말은 인간의 온기를 지워버린다. 둘 다 편하지만 둘 다 폭력적이다. 그럼에도 대중은 묻는다.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법적 판단이 있다면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되는가? 이 질문은 정당하다. 법의 영역은 법의 언어로 정리되어야 한다. 책임은 책임대로 감당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사달이 시작된다. 법적 책임의 영역과 인간에 대한 전부의 평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다. 법의 판단은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이지 인간 전체에 대한 영원한 낙인이 아니다. 그런데 여론은 종종 그 둘을 섞어버린다. 법적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로 인간 전체를 한 문장으로 박제한다. 그리고 박제된 사람은 다시 숨을 쉬기 어렵다. 한 번 붙은 단어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더 조용해지고 더 조용해진 사람을 보며 대중은 다시 말한다. 보라, 숨는다. 이 순환은 잔인하다. 설명하면 변명이라 하고 침묵하면 회피라 한다. 어느 쪽을 택해도 죄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김호중의 최근 변화가 관찰되는 지점이 있다. 예전에는 무대를 가득 채우는 방식이 힘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힘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고민하는 듯한 결이 느껴진다는 말이 나온다. 소리는 여전히 크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선택, 고음이 목표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로 남는 태도,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감정이 지나간 뒤 남는 공기를 노래하려는 듯한 방향. 이 변화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스타일 수정이 아니라 자기 검증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포장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던져진 질문을 음악으로 통과하려는 과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미지 회복이라는 말로 모든 변화를 설명하려 하지만 음악의 변화는 생각보다 거짓말을 하기 어렵다. 노래는 결국 호흡이고 호흡은 몸의 진실을 숨기기 힘들다. 그래서 노래가 달라졌다면 그 안에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 있다. 상처, 후회, 긴장, 책임,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 그렇다고 이해가 곧 면제가 될 수는 없다. 이해는 박수도 아니고 면제도 아니다. 이해는 판단 전에 충분히 바라보려는 노력이다. 특히 논란과 사건이 뒤섞인 인물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의 단정이 아니라 더 긴 호흡의 확인이다. 법의 영역은 법의 언어로 정리하고 책임은 책임대로 감당하게 하되 그 이후에 인간을 한 문장으로 끝내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끝내는 순간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도 언젠가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맥락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로 항의할 수 있을까?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편한 결론을 원하지만 사람은 원래 불편한 존재다. 완벽하지 않고 단정되지 않으며 한 번의 실수로만 정의되지도 한 번의 성공으로만 완성되지도 않는다. 김호중이 무대에서 다시 노래를 한다면 그 노래는 단지 복귀의 신호가 아니라 질문의 연장이 될 것이다. 그 질문은 김호중에게만 던져지지 않는다. 그 노래를 듣는 우리에게도 던져진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만 혹은 한 줄로만 너무 쉽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숫자로만 보면 천재, 한 줄로 보면 악당이라는 문장은 자극적인 대비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숫자와 한 줄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삶이 찢기고 그 찢긴 틈으로 우리가 만든 소비의 방식이 드러난다. 사달은 김호중을 한 문장에 넣는 순간 터졌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문장을 너무 쉽게 삼키는 우리 안의 습관이다. 결론을 서두르는 속도 대신 맥락을 끝까지 따라가는 책임감. 자극적인 한 줄보다 그 뒤에 쌓인 과정과 시간. 그것이 지금 이 이름을 다루는 가장 성숙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